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제 저녁 일정이 막 다가오죠. 선생님도 오늘은 선생님들과 함께 저녁위원회라고 하는 것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큰 평가와 전형에 대한 방향을 대략 결정하고 이제 여러분들의 원서 접수를 남겨놓고 있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면접 문항의 발제, 출제, 그리고 이제 선제, 그리고 여러분의 답변 이런 것들을 잠깐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면접 과정에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질문들은 지난 시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자소서와 객관적인 기록인 생활기록부와 그리고 선생님들의 추천서에 있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맞습니다. 결국 선생님들의 면접 문항의 출제는 여러분들이 제시하고 있는 서류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데, 여러분들이 작성하는 자소서나 생활기록부 또는 선생님이 작성하는 추천서 속에 선생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문제를 뽑을 만한 그런 호기심, 궁금증, 우수성에 대한 확인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그 정보와 단서가 제시되어 있는가를 여러 번 살펴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만일에 여러분의 자소서 속에 그런 관심을 가질 만한 흥미에 대한 또는 관심에 대한 우수성에 대한 활동 이력에 대한 여러분의 지적 깊이에 대한 또는 활동을 한 그 결과에 대한 내용들이 없다면 여러분의 자소서는 잘못된 것일 것입니다. 선생님들의 추천서 속에 여러분이 표현이 되어 있지 않은 선생님만이 알고 있는 내용이거나 선생님만이 알고 있는 여러분의 우수성이 없다면, 생활기록부 속에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록이 없다면 그것들은 다 모두 매력없는 자소서, 추천서, 생활기록부라고 말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은 이 점에 유의해서 여러분들이 제시하고 있는 자소서의 내용부터 한일고등학교 선생님들이 충분히 관심을 가질 만한 여러분의 우수성, 활동 이력, 성취의 결과가 제시되어 있는지 이것을 확인하고 싶고 물어보고 싶어 할 내용인지 이것을 한 번 더 확인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꼭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한일고등학교는 지원 동기, 꿈, 끼, 인성, 그리고 종합평정 영역으로 5개의 영역으로 모두 나뉘어서 평가가 진행이 됩니다. 우선 각 면접 영역에서 다룰 문항은 발제를 통해서, 출제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선제하는 문제는 대부분 5문제로 구성이 됩니다. 큰 문제 3문제, 후속 문항 2문항 정도를 해서 대략 5문항인데, 문제는 각 영역에 3분씩의 시간을 배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말하면 3분 동안에 5문제를 커버하기 위한 5문제의 답을 말하기 위한 시간에 대한 안배, 배분이 필요한데, 면접을 진행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경우가 한 문항을 물었는데 이 문항에 대한 답변이 10초짜리여야 하는지 30초여야 하는지 1분인지 3분인지를 구분하지 못해서 한 문항에 대한 답변을 3분씩 끌다가 선생님들의 웃음과 함께 정중한 웃음입니다. 수고했어요. 자, 다음 실로 이동하기 바랍니다. 이렇게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해답이 무엇일까요? 답변은 가능한 간략하게, 짧게, 그러나 선생님들의 의도가, 그 답변을 듣고자 하는 의도가 1분짜리 답을 듣기 위한 것인지 30초짜리를 듣기를 원하는 것인지 이것을 구분하고, 그리고 선생님들이 듣기를 원하는 핵심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는 너무 장황하게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너무 먼 거리서부터 그 답변의 시작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면 될 수 있는 이야기. 다시 말할까요? 여러분, 촌철살인이라는 말이 있죠.
조그만 쇠조각으로 사람을 죽인다는 말입니다. 비록 짧지만 간결함 속에서 선생님들이 알기를 원하는 답변이 나오고, 그 답변은 다시 설명을 필요로 하거나 더 자세하게 알고 싶을 때는 선생님들이 후속 질문을 통해서 묻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장기에서 한 수 앞을 본다거나 바둑에서 상대의 수를 읽는다는 그런 표현들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선생님들의 의도함이 무엇인지를 알아내는 능력, 선생님들이 궁금함을 가질 수 있는 내용, 이것을 자소서를 통해서 제시하고 질문으로 들어왔을 때 매우 명쾌하고 간결하게 그 핵심을 제시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긴 설명이 자소서에서도 1500자라는 제한된 글자 때문에 충분하게 진술할 수 없는 것처럼 면접에서도 3분이라고 하는 짧은 시간 동안에 5개의 문항을 말하기 위해서 너무 장황한 표현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 듣고자 하는 의도를 읽고 듣고자 하는 핵심을 간결하게 정리하고 더 필요한 경우에는 선생님들의 후속 질문을 통해서 여러분이 설명할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을 더 얻게 될 것입니다. 면접을 진행하다가 보면은요, 말을 많이 한 학생들이 갖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면접을 잘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랬을까요? 선생님 생각은 좀 다르다는 것입니다. 선생님의 의도를 정확히 읽고 간결하게 말한 학생과 제한된 시간에 자기 혼자 3분이라고 하는 시간을 다 충족한 학생과는 상호 교환이라고 하는, 선생님들이 알기 위한 핵심을 정리하지 못했다는 시각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꾸로 여러분, 충분한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그 설명이나 또는 핵심 내용을 파악하기를 원하는 질문이 있을 수도 있는데, 또 지나치게 너무 간결하게 이야기를 해서 알 수 없고 다른 선생님의 질문으로 넘어가 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판단에 혼란이 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면 길게? 아니면 짧게? 핵심만? 무엇이 핵심이지? 여러분 힘드시겠죠? 이 과정이 여러분 모두가 성장해 가는 과정입니다. 혹시 기회가 된다면 부모님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되 면접 형태의 질문과 답변으로 나누어서 한번 진행을 해본 뒤에 부모님은 여러분들에게 몇 분짜리의 답변을 요구하고 질문하였는가, 궁극적으로 알기 위해서 면접의 문을 여는 질문이었는데 이 질문을 3분을 끌었는지 1분을 끌었는지 또는 30초를 끌었는지 부모님과 함께 의논해 보기 바랍니다. 분명한 것은 면접 내용에 경중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면접에서 학생들의 긴장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면접의 문을 여는 가벼운 질문으로부터 점점점 어렵게, 그리고 중간 정도의 난이도로 마무리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 질문 기법들이 사용이 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것도 원칙은 아닙니다. 만일에 여러분이 진짜 우수하다면 더 깊이 있고 더 우수한 내용의 면접 질문을 더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떤 학생은 자기에게 선생님이 너무 꼬치꼬치 묻고 많은 것을 물어서 자기를 떨어뜨리려고 했다고 우는 학생도 있습니다.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진짜 학생이 우수하다면 그 우수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얼마나 우수한지 면접 질문을 까다롭게 해서 여러분을 더 코너로 몰아보기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학생은 자기가 말을 많이 했다고 면접을 잘 보았다고 말하고, 어떤 학생은 곤혹스러움까지 끝까지 치달아서 결국은 울음을 터뜨리고 나가서 면접을 잘 못 보았다고 말하는 학생도 있습니다. 결과는 다르다는 것 여러분 짐작할 수 있겠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3분, 그 중에서 이동 시간을 고려하면 대략 2분 30초 동안에 5개 정도의 질문을 커버한다. 최소한
3개 정도의 질문을 커버한다. 아주 우수하면 면접 질문이 짧을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우수하면 선생님들의 직구점이 발동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미 출제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더욱 잘한다면 더욱 많은 문제의 면접이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선생님들은 여러분의 우수성을 파악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고요. 선생님들의 면접의 의도가, 질문의 의도가 10초짜리인지 20초짜리인지 30초인지 1분인지 여러분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한 질문은 대개는 큰 질문 3개에 후속 질문 2개 정도를 해서 5개 정도의 문제가 출제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5개 정도의 물음에 답하기 위한 시간에 대한 안배, 질문에 대한 시간관계, 이것들을 잘 파악하시는 것이 대단히 중요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소서 속에, 여러분의 생활기록부 속에, 여러분의 추천서 속에 질문 문항이 이미 제시되어 있습니다. 문제 뽑으시고 부모님과 함께 면접을 준비하면서 몇 분 정도의, 몇 초 정도의 이 답변을 커버하고 이 영역에서 우수성을 전달하고 면접장을 빠져나올 것인지 여러분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